문제가 안 됐지만 큰 변화일 때는 이게 approximation이니까 여기 테일러 1차 전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뭐죠? fhx를 실제로는 요만큼인데 그 1차 가지고만 하면 요 정도까지만 지금 건설을 했으니까 요만큼 근사오차가 생긴다. 그죠? 예. 그렇고요. 이제 뭐냐면 2차 근사하면 요까지 근사하면 돼요.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원래는 h에 뭐예요? 한 번 미분한 거를 곱한 거인데 이번에는 h의 제곱에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고 만약 3차까지 근사하려면 h의 삼성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거는 사실은 1 팩토리얼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그냥 없는 거고 요거는 2 곱하기 1이니까 그냥 2만 적어놓은 거고 요거는 뭐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2를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식은 이렇게 돼요.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게 테일러의 일반 전개. 그러니까 이제 만약 우리가 2차까지 만약 그 테일러 전개한 걸 하고 나머지 그 근사 오차는 좀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지니까 2차까지 만약 근사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그리고 두 번 미분한 게 뭐예요? 컨벡시티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일반 식에서 그 2차까지 근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3차까지 지금 한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테일러 그 1차 전개만 가지고도 우리 저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예. 우리 7의 법칙 배웠나? 그지? 10%가 약 7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금의 두 배가 되고요. 15%는 약 5년이 경과하면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그래서 대략 보니까 원금이 되는 이자율하고 기간의 곱의 조합을 보니까 대략 한 70이 정도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숙제가 뭐였냐면 복리표에서 실제 70의 법칙 성립한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과제가 뭐였냐면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하려면 뭔가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ln 1 플러스 r인데 ln 1 플러스 r은 r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ln 1 플러스 r이 뭐냐 하면 연속형 수익률이다라는 이야기했고 요 r이 이산행 수익률이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산화 수익률 X축에다 이산화 수익률, Y축에다 연속의 수익률 놔두면 연속의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산화 수익률은 그냥 이산화 수익률이니까 45도선일 거고 요만큼이 그냥 우리가 지금 이게 대략 1 플러스 이산화 수익률은 그냥 연속형 수익률일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요게 0 근처에서는 맞고 0에서 굉장히 벗어나면 굉장히 틀려진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이 테일리 익스프레션 1차 전개까지 딱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걸 알려면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로그 함수를 미분할 줄 알아야겠네. 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공식은 저 위에 있죠. 왜냐하면 ln 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그랬거든. 그죠? 그래서 요거 1차 근차까지 해가지고 대략 보면 R이 나오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요게 챕터 홈워크네. 그냥 미분 연습하고 그다음 테일러 전개를 공식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연습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게 취지에 여기서도 계속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함수 놔둬놓고 테일러 전개하는 거 예를 들고 있네.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채권에서 어떻게 채권 가격을 건상할 것인가라는 거고 그때 이제 컨벡시티를 본드의 볼록성을 알아야 되는데 본드의 볼록성을 보니까 어떻게 돼서 dy 제곱분의 dp예요. PB가 현재 가치니까 그냥 P죠, 그죠? 그러니까 dy 제곱분의 d 제곱 P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dy분의 d 듀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P로 나눠주는 게 본드 컨벡시티의 정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표체가 있으면 두 번 미분해가지고 값을 구해보면 되는데 값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지. 각 시점에 이 표들의 현금 흐름에다가 뭐 2, 6, 12, 그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nn 플러스 1, 그다음에 1 플러스 y의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계산해 보니까. 그지? 어. 아, 그래서 본드 볼록성이 뭐냐 하면 요거. 정의는 요거고요. 지금 요거가 똑같죠? 그죠? 예. 정의는 요거고요. 그거를 계산한 이식을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t 있고 t 플러스 1이 있지. 그러니까 대략 어떻게 생각하냐면 t 제곱으로 생각이 되겠지. t 플러스 1을 그냥 t라고 치자라는 거지. 그러면 t의 제곱이지. 그죠? 그 다음에 wt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y 제곱은 우리 저 뭐냐 이 맥클리 듀레이션에서 1 플러스 y 붙은 거하고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y도 그냥 없다고 치자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c는 서메이션 wt 그다음 t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만기 제곱의 가치가 좀 평균 정도 되겠네. 다시 맥클리 듀레이션은 뭐였어요? 만기의 가치가 좀 평균이었잖아요. WT였잖아. 이번에는 WT 제곱이다 이거지. 대략 개념적으로. 이렇게. 스틸 뭐 그냥 공식은 저 뭡니까 저 이, 이 리액션 노트에서 가져오면 될 거고 아니면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구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공식 외울 필요는 마찬가지로 없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요거. 뭐 요 정의식을 하나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찾아오고 단지 뭐냐면 컨벡시티가 뭐 어떤 거라고 t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가중 평균이라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물론 정확한 건 아니죠. 요게 t 플러스 1인데 제가 지금 t 플러스 1 t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지만 대략 요 개념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거지.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을 할게. 그 우리가 대략 만기를 듀레이션을 한 2년으로 맞추고 싶어. 2년을 맞추고 싶은데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냥 2년짜리 할인채에다가 집중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말고 1년짜리하고 3년짜리 할인채에다가 반반씩 투자하는 것도 듀레이션을 2로 맞춘 거잖아. 그지? 그때 컨벡시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럴 거야. 2년채는 어떻게 해서 2의 제곱이니까 4죠. 컨벡시티가. 근데 1년차, 3년차 반반 섞었다고 하면 그러면 뭐야?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나누기 2지. 이게 5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2년 할인채에다가 그냥 전부 다 몰빵하는 거에 비해서 1년 할인채와 3년 할인채 반반 나눠가지고 투자하면 훨씬 더 컨벡시티가 커. 컨벡시티가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률이 굉장히 구부러져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이런 거죠. 그냥 여기다가 몰빵하는 게 한 방법이 있고 여기하고 여기에 반반 나눠가지고 몰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면 실제로는 듀레이션만큼 줄어들고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실제 이 채권 가치는 이렇게 볼록하다고 그랬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은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볼록성이 크면 클수록 뭐 어떤 거야? 이자율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 듀레이션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덜 떨어지는 거지. 이자율이 하락하면 요만큼 올라간다고 듀레이션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볼록성이 있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볼록성이 크면 클수록 이자율이 상승하면 덜 떨어지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더 많이 올라가니까 분리세에 비해 가지고 요걸 분리시라 그러고 총알 하나에 딱 된 거잖아. 그다음에 요걸 보고 이 저 우리 엮기 들면 그걸 바벨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저 엮기의 양쪽 끝에 붙어 있잖아. 그걸 이제 바벨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바벨 전략을 쓰는 게 컨벡시티가 더 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올라가든 떨어지든 항상 유리하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예요? 아니, 그냥 그 바벨 전략만 쓰지 왜 분리 전략 이야기를 하냐 이런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이. 누군가가 바벨 전략과 분리 전략을 이야기했다면 상당 두 사람 사이에 두 전략 사이에 장단점이 있겠지. 예. 항상 유리하면 분리 같은 거 이야기 안 하고 항상 바벨만 이야기했겠지. 그지? 예. 사실은 뭐냐면 바벨이 불리한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벨의 그 수익률을 구해보면 그 수익률이 분립보다 좀 낮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뭐 젠센의 그 부등식 때문에 있다. 아주 유명한 부등식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있다고 칩시다. 지금 설명할 마음은 없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률 면에서는 어떤 거예요? 분리 좀 더 나아. 그러니까 바벨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고 바벨이 불리한 면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 쓰냐 하면 이자율이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커. 그럴 때는 이 지금 방금 이렇게 됐을 때 요만큼 더 올라가고 요만큼 더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바벨이 더 유리해, 보통. 근데 그냥 현재 근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요 이펙트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불리시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 이 저 채권 자산운용사의 채권 운용 본부장이다 라고 한다면 항상 뭘 체크해야겠어요? 컨벡시티를 체크하는 거지. 우리 포트폴리오 컨벡시티를 체크해서 우리 컨벡시티가 굉장히 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자율이 별로 안 변할 것 같아.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하나의 만기 채권으로 좀 몰아넣어라고 이야기, 분리수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아주 클 것 같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하여튼 급변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뭐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듀레이션을 좀 이렇게 쭉 넓게 펴라. 바벨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겠죠.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컨벡스트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왜 우리 컨벡스트를 배웠냐 하면 건사를 하는데 건사를 뭐예요? 2차까지 건사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2차 건사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미분이니까 dy분의 dp죠. 그죠? 요거는 두 번 미분하니까 dy 제곱분의 dp 제곱이지. 그죠? 그리고 우리 듀레이션의 개념은 뭐 어떤 거에서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dy분의 dp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돼? dy dp에다가 요 부분이 있잖아. 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야지 요 식하고 요 식이 같아지겠죠. 아이 봐봐. 듀레이션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dy분의 dp의 p분의 1 플러스 y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y분의 p를 곱해줘야지 듀레이션 곱해주면 요게 dy dp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컨벡시도 뭐 어떤 거예요? dy 제곱분의 d 제곱 p에 p분의 1이 있으니까 p를 곱해줘야지 컨벡시티를 곱해주면 p가 상쇄되니까 여기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whatever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 이 그 듀레이션만 건사하지 않고 볼록성까지 컨벡시티까지 건사한다면 어떻게 건사하면 되겠어요? 요 수식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요 수식에다가 뭐예요? 현재 일드 집어넣고 가격 집어넣고 그다음 듀레이션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1% 포인트 변한다라고 한다면 0.01 집어넣으면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P 집어넣고 C 집어넣고 0.01에 제곱을 집어넣어 가지고 2분의 1로 곱하고 더하면 그럼 뭐예요? 가격이 얼마 변할 건지를 대략 어프락시메이션 하겠죠. 그리고 그 근사 오차는 그냥 듀레이션 근사만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듀레이션 근사는 이렇게 근사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렇게